자, 드디어 그분이 오셨습니다. 네. 많이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우리 리더님들께서 정말 좋아하셔서 섭외 1순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강의를 시작해야 되는 1분 뒤에 시작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분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고요. 좀 의미가 많은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다이아몬드 도전할 때 진짜 이분 강의를 듣고 진짜 동기부여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는 리더님이십니다. 우리 조양현 리더님 이제 앞에 나오실 건데요.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우리 드림마크의 환영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양현 다이아몬드 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양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낯이 익은 분도 계시고, 또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어쨌든 이렇게 대단한 그룹에 이런 시간 함께 할 수 있게 시간 주셔서, 저도 감사하고요. 모처럼 느껴보는 이런 오프라인 미팅의 뜨거움을 저도 한번 온몸으로 가보고 싶습니다. 제 뭐 소개 이런 거는 강의 중간중간 좀 나올 거고요. 아메이 잘하고 싶으세요? 저는 제가 아메이 사업을 좀 알고 나서 딱 들었던 말, 정말 아메이 사업 너무 잘하고 싶다. 이 생각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모든 바람 중에 이제 사실 첫 손에 꼽히는 그 제 주문 같은 거예요. 아메이 사업 정말 잘하고 싶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뭐 다이아몬드면 좀 하지 않나 그러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뭐 못하진 않아도 뭐 잘한다고 스스로 만족은 늘 안 되는 게 이제 아메이 사업이고, 어, 아메이 사업 진짜 좀 잘하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제 와서 뭐 뭔가 시간을 좀 함께 해야 되는데 주제를 뭘로 할까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하다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저희 파트너들하고 요즘 나누는 생각들 중심으로 해서 잠깐 좀 정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뭐 비슷한 얘기예요. 뭐 특히 아메이 사업은 하늘 아래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뭐 무슨 특별한 노하우가 있거나 제가 무슨 뭐 나만의 동기부여 요소가 있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늘 듣던 얘기일 거고.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어, 안 보던 얼굴을 통해서 좀 그런 얘기를 같이 또 나누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저는 왜 이 사업을 시작했나, 늘 이걸 이제 에, 뭔가 잘 안 풀리거나 아니면 새롭게 뭔가 도전하거나 고민이 생기거나 이럴 때마다 늘 초심을 우리가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나 이 사업 왜 시작했지? 그럼 그때 처음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가지죠. 나 왜 시작을 했더라? 사실 별로 이렇게 부족함을 뭘 느껴서 뭐가 있어야 되겠다, 뭘 찾다가 아메이 사업을 만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도 괜찮았다. 주변에서도 제가 맨 처음에 아메이 사업을 했을 때 너가 도대체 왜 하냐 뭐 이렇게 물었을 정도로 그렇게 뭔가 이유가 분명해서 아메이 사업을 했던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뭐 친구가 우연히 와서 저에게 아메이 사업을 얘기를 했고 들어보니 내가 바라던 그 요소가 아메이 사업 속에서 굉장히 크더라고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물론 그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훨씬 더 커지게 됐죠. 음, 이 사업을 왜 본업보다 더 열심히 했을까? 늘 내가 왜 이 사업을 이렇게 열심히 하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저는 직장 생활한 게 아니고 개인 사업을 했었거든요. IT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이 어쨌든 똑같은 돈 버는 일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내가 쭉 해오고 잘하고 주변에서 그래도 좀 인정을 받던 그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게 훨씬 쉬웠잖아요. 그런데 왜 남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오해하고 또 해보지 않은 것 때문에 나 스스로도 뭔가 계속 이게 뭐 잘 모르겠고 이런 사업을 왜 내가 더 열심히 했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해보죠.
딱 하나죠. 아메이 사업이 훨씬 더 내가 원하는 삶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도구였기 때문에 뭐 제가 제가 기존에 하고 있던 본업하고 아메이 사업을 늘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부업을 했으니까 내 본업에서 찾지 못하던 게 아메이 사업 속에서 점점 더 크게 보였고 그러면 어차피 똑같은 시간, 똑같은 에너지를 내 삶을 위해서 쓰는데 그럼 어디다가 더 쓰는 게 맞을까? 그거는 뭐 당연한 답이잖아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제가 본업보다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 사업을 계속 했을까? 제가 한 20년 지금 더 된 것 같아요. 20년쯤 됐죠. 원래는 어느 정도 제가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이 정도 결과만 되면 뭐 그만둘이라고는 몰랐는데 막 그렇게 계속 막 이렇게 똑같은 패턴으로 열심히 하지는 않을 거라고 작정을 하고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 5년 정도 길면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좀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 5년 그때 보통 2년에서 5년 정도 걸린다고 그렇게 보통 처음에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 기간이라는 게 시대 상황에 따라서 좀 뭐 길어지긴 했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이 5년이라고 하면 나는 한 10년 정도? 그럼 10년 훨씬 지났잖아요. 그런데 왜 나는 이 사업을 계속 하나? 그 이유가 이제 이 사업 속에 있죠. 어, 너무 좋으니까, 아메이 사업이. 어, 그 뒤에 따라오는 질문이죠. 왜 점점 더 좋아하지? 나는 정말 아메이 사업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계속 그 질문에 이어지는 거라고 봐요. 계속 하는 이유는 정말 좋으니까. 우리 뭐 무슨 새로운 취미나 뭘 이렇게 배울 때, 어, 맨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일이 훨씬 재밌어지는 일이 있고요. 실제로 해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별로인 일도 있고, 뭐 많죠.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운동 배워본 것 중에서는 이제 알면 알수록 더 재밌었던 거는 뭐 스키 같은 거였고, 알면 알수록 별로 재미를 못 느꼈던 건 수영 같은 거였고, 그래서 수영은 그냥 오래 못했어요.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뭐 폼 정도 배우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 제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훨씬 더 좋아졌어요. 그런 것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결국 저는 이 사업을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잘하고 싶어진 거죠. 지금도 그 바램은 너무너무 크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메이 사업을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근데 막 제가 성공의 크기를 너무 키우고 싶고, 뭐 핀업을 하고 싶고, 막 부자가 되고 싶고 그런 이유 때문에 아메이 사업을 잘하고 싶은 거하고는 조금 개념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아까 이 사업을 왜 계속했나 그 중간 지점에 제가 목표로 했던 거는 아메이를 통해서 나오는 수입이 기존의 사업 소득하고는 성격이 일단 다르다는 거 정도는 알겠고 그래서 그런 다른 성격의 수입이 한 1억 정도 되면 연 수입 기준으로 한 1억 정도 되면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원래 그렇게 막 많은 돈을 꿈꾸거나 뭐 이랬던 사람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거기였었거든요. 그거는 어느 정도 되니까 어, 한 7년, 8년 정도 되니까 그게 됐어요. 그 정도 되고 그때 이제 제가 그 좀 나를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 주던 컴퓨터 사업을 다 접었죠. 정리를 했죠. 그리고 아메이를 이제 전업을 하게 된 그 시점 정도. 근데 그 정도 되니까 일단 뭐 돈이 많아진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돈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고민들은 좀 없어지더라고요. 돈이 좀 해결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좀 다른 것들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아메이가 훨씬 더 커져 보이는 거죠. 아메이 가치가 그 돈은 아주 일부분이었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됐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주는 어떤 여러 가지 재미가 점점 커지니까 아메이 사업을 정말 제대로 한번 잘해보고 싶다. 지금까지는 그냥 그 내가 목표로 했던 연수입 한 1억 정도 되는 그 선까지 오느라고 아메이 가치 뭐 이런 거 깊이 있게 파보지도 않고 뭐 창업자 책 읽어봤는데 그냥 이제
말 그대로 형식적으로 읽은 것 같고, 근데 이제 점점 그 아메이가 주는 가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조금씩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정말 잘하고 싶어지는 거죠. 이게 가지고 있는 너무나 큰 뭐 비전적인 요소들이 저를 막 이제 가슴 뛰게 하는 거죠. 알면 알수록 더 설레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제가 그런 것들을 쭉 이어서 오게 했던 하나의 단어 이렇게 꼽으라면 저에겐 스탠딩 오더 같은 게 있었거든요. 스탠딩 오더가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이런 뜻이잖아요. 그 임무가 완료되기까지 절대 철회될 수 없이 계속 유효한 명령이나 주문이라는 거죠. 그건 절대로 오더는 취소가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완수를 하던가 완수될 때까지 어쨌든 끝까지 그냥 해야 돼. 이 대표적인 예를 이렇게 들다 보면요. 그 검색을 이렇게 해보면 아시겠지만 스탠딩 오더 따라오는 게 김정남 사망 이렇게 나와요. 북한의 김정은의 형 김정남이죠.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죽었잖아요. 김정남을 죽여라 이거는 스탠딩 오더였대요. 북한에. 이렇게 죽을 때까지 그 명령은 철수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김정남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제 메시지를 받았대요. 너 자살하든지 어쨌든 너 죽을 때까지 너를 누군가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죽일 거야. 차라리 죽어. 뭐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어떤 명령은 상황이나 이런 게 변하면 취소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변경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뭔가 끝까지 그게 아니면 안 되는 명령들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제가 저한테 준 오더. 살면서 너 이거는 꼭 이루어야 돼. 이게 사람마다 있잖아요. 그게 꿈인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어떤 형태로 나타나겠죠. 저는 그게 이제 좀 어렸을 때부터 대학교 다닐 때부터 내가 살면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스탠딩 오더가 저한테 있었단 말이죠. 이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변경할 수도 없고 이게 완성되기 전까지는 쉴 수도 없어. 놀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 짧게 하고 빨리 사업을 그 20대 때 개인 사업을 시작을 했었으니까 그렇게 시작했던 이유도 이 스탠딩 오더 때문이었거든요.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스탠딩 오더라고 해서 제 스탠딩 오더는 그냥 자유였어요. 이게 무슨 사람이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 그냥 정말 나이를 먹을 때까지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건 너무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을 왠지 어느 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 자연인 그 프로그램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약간 고향 같은 의미로 그렇게 많이 봐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다 내려놓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 생각들이 한켠에 조금씩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못하죠, 현실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근데 어쨌든 저도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게 있었어요. 그게 저에게 내려진 스탠딩 오더였죠. 제 스스로. 중간에 뭐 살다가 좀 힘들면 아유 남들도 그렇게 막 정년까지 일을 하는데 뭐 내가 뭐 별나? 나도 정년까지 일해야지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런 것을 한쪽에 이렇게 계속 담고 살다 보니까 아메이 사업이 저에게 왔을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냥 그 툴 가지고도 제가 하고 있던 컴퓨터 사업 가지고도 그거를 계속 이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딱 하나 더 오니까 바로 잡았죠. 그게. 그래서 자유 맨 처음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거였거든요. 하고 싶은 것 막 다 하는 거.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그 전에 어떤 단계가 오냐면 이런 거잖아요. 하기 싫은 건 안 하는 거.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걸 다 하지는 못해요. 저도 지금. 근데 저는 비교적 자유롭게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소한 하기 싫은 거 안 하는 정도 수준까지는 온 것 같아요. 그걸 뭐 철저하게 이렇게 딱 자로 잰 듯이 구분은 못하지만 어쨌든 하기 싫은 건 지금 웬만해 갖고는 그 뭐 안 하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출근해야 되고 이러는 거는 안 한 지 꽤 오래됐고 아침에 뭐 때문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이러는 것도 뭐 늦잠 자고
그러는 거. 늦잠을 자려고 하면요. 아침이 자유로우려고 하면 그 저녁이 또 자유로워져야 되죠. 저녁에 늦게 자도 상관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하고 연결이 되면서 이제 뭐 어쨌든 하기 싫은 거는 굳이 뭐 내가 일찍 일어나야 된다. 그건 내 필요에 의해서 일찍 일어나려면 일찍 일어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저에게는 스탠딩 오더였고 그게 아메이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지금은. 그리고 이제 그걸 더 크게 좀 추구를 하고 있죠. 거기에 중심에 돈이 있는 거죠. 돈 워리 비해피를 이제 이렇게 또 쓰더라고요. 저놈의 돈 걱정 때문에 해피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저 돈이 일단 많은 건 아닌데 저 일단 돈에 대한 걱정이 딱 이렇게 없어지니까 되게 행복해지는 거죠. 그리고 뭐 비교적 하고 싶은 거 그냥 하고 하기 싫은 거는 정말 스트레스 안 받고 그러니까 건강의 첫 번째 조건이잖아요. 스트레스 안 받는 거. 그렇게 이제 좀 살아야 되는 거죠. 백종원하고 소유진인가요? 부부죠. 부부가 맨 처음에 결혼한다고 했을 때 되게 안 어울린다고 사람들이 얘기했잖아요. 그럼 누가 아깝다고 얘기했을까요? 소유진이 아깝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왜?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소유진은 이미 알려져 있는 웬만한 뭐 완전히 탑스타는 아니었더라도 그래도 스타 반열에 있었고 뭐 사업 쪽에서는 백종원을 알 수 있어도 저 사람 누구야? 뭐 이런 사람하고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맨 처음에는 야 저거 백종원이 장가 잘 간다. 소유진은 왜 저러지?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지금은 이 바뀌었죠. 시집 잘 갔다. 백종원이 진짜 괜찮은 사람이네. 이렇게 지금은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뭐냐라면 시간이 지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아메 사업이 맨 처음에 뭐 우리가 비전이 있다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이게 시간이 지나서 결과로 인정을 받으면 다 끝나요.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도 그런 얘기하죠. 너 자꾸 플랜 갖고 얘기하지 마. 결과를 보여줘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메가 비전이 있다고 그리고 나는 아메를 통해서 이렇게 살 거라고 맨날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결과를 보여줘. 그렇게 해야 스탠딩 오더가 될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주변에 얘기하니까 지금보다 훨씬 반대가 심했을 때 저는 사업을 했었잖아요. 어쨌든 빨리 뭔가 그래도 남들이 인정할 만큼의 결과를 보여준 거지. 그게 에메랄드였고 그것만 해도 인정을 그래도 좀 보여준 거죠. 아메 정말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까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사업을 하는 거죠. 느낌이 아닌 과학으로, 주장이 아닌 증명으로. 이게 뉴트릴라이트의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거든요. 50개 이상의 개별 식물 조합을 끝까지 찾아내서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낸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이거 먹으면 만병통치약이야. 이거 뭐가 좋아. 그 주장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실제로 사람들이 그걸 먹음으로 해서 증명을 해내는 거. 아메이 사업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비전이 있다고 뭐 이제는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이 됐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나 말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러면 내가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걸 증명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아메이는 사업이죠. 이제 결과로 증명을 해내야 될 때고 그 얘기를 뒤에서 이어서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스탠딩 오더라고 스스로 생각했고 그걸 완성을 해낸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뭔가 한번 해야 된다 그러면 승부를 한번 걸자. 제가 요즘 파트너들하고 많이 나누는 얘기. 하면서 뭐 좋으니까 우리 평생 할 거잖아. 그런데 계속 이렇게 평생 할 거야? 이런 거죠. 이제 한번 뭔가 결과를 한번 탁 내고 그걸 가지고 좀 약간 폼나게 멋있게 즐겁게 재미있게 아메이 사업 하려고 하면 어딘가에서 승부를 거는 그 시점이 와야 되지 않을까? 이러는 거죠. 그럼 무엇으로?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저는 승부를 이제 아메이로 걸었어요. 제가 아까 두 가지, 제가 컴퓨터 사업과 아메이 두 가지를 놓고 아메이를 훨씬 더 열심히 했다고 했잖아요. 부업이었지만. 그때 이제 인생의 승부를 걸 때 정했죠. 아메이로 언제까지? 언제? 약 딱 3년만 해보자.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아메이 사업인데 잘 모르니까 그냥 이거죠. 시스템대로.
뭐 시스템대로가 아직 안 와닿는 분 혹시 계신다 그러면 그냥 스폰서가 하자는 대로 하면 돼요. 그 스폰서가 시스템 열심히 스폰서들하고 연결돼서 사업을 하는 스폰서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망고의 진리인데요. 아메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어느 곳에서도 통하는 딱 하나예요. 진짜 원하면 딱 한 가지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인생을 전체로 놓고 딱 하나가 아니고 그 어떤 시점에 내가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때는 이거다 그러면 내가 정말 원해요? 그러면 딱 한 가지에 집중해야지만 되는 거죠. 그 잠깐 동안은 그 모든 것을 거기에 몰입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저에게 사실 어떻게 보면 아메이 사업을 확 몰입했던 게 마지막 몰입이 됐어요. 그게 마지막 몰입이 될지는 몰랐죠. 요즘 뭐 제가 근래에 좀 읽은 책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생각을 단 한 번에 이겨낸 순간 그 모든 것이 이제 이게 단순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경험을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딱 하게 되는 그게 승부를 한번 걸어보는 그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이제 한 6가지 정도 제가 다 아는 얘기지만 정리를 한번 해본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꿈을 위해서 좀 참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우선순위를 정해라, 뭐 결단을 해라, 뭐 여러 가지 뭐 지연만족이니 다 하는데 그런 복잡한 얘기 말고 그냥 내가 정말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참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서고은 선수라고 비듬체조 국가대표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인터뷰가 아니고 이제 연예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냥 이렇게 장난하듯이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닿아서 가져와 봤는데 한번 같이 볼게요. 정말 별것도 아닌 콜라, 뭐 대단한 걸 참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게 더 힘든 인내일 수도 있죠. 올림픽에 출전하는 건 모든 운동선수들의 꿈이죠. 메달을 따는 거는 뭐 소위 말해서 하늘이 내려준다고 할 정도로 정말 잘하던 선수도 뭐 실수하면 못 따는 거니까. 근데 올림픽 무대에 나가는 것조차가 모든 선수들의 꿈이고, 근데 뭐 올림픽에 나간다고 뭐 인생이 바뀌거나 사실 그러지도 않거든요. 거기서 메달을 딴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지도 않은데 단지 그 출전하는 그 꿈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참고 뭐 소풍도 안 가고 운동회도 안 했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뭐 좋아하는 스케이트도 못하고 자전거도 못하고 부상당할까 봐. 콜라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정말 간절하게 바라는 듯한 그 목소리. 그 뭐 마시멜로 이야기 이런 거에서도 우리가 느끼듯이 참으면 더 많은 보상이 온다는 거를 사실 아는데도 그걸 못하잖아요. 아이들만 못 참는 게 아니라 우리 뭐 어른들은 뭐 아마도 비슷하지 않을까. 근데 그런 걸 위해서 좀 참아낼 줄 아는 게 필요로 하다는 거죠. 계속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일정 시간 동안. 저는 그거를 딱 3년이라고 봤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시간하고 비슷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 3년이라는 시간이 내 삶 속에서 한번 뭔가 모든 걸 딱 승부를 걸어볼 만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자신의 강점에 이제 집중을 하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좋아, 내가 다른 거 참고 암에 한번 집중을 해보겠어. 몰입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승부를 한번 걸어보겠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뒤에 따라 붙는 이제 내 발목을 탁 움켜잡는 게 근데 나 정말 자신이 없네. 잘할 자신이 없네. 이건 모든 사람들의 마찬가지예요. 아마도 아메이에서 성공을 꿈꾸면서 도전하는 사람 중에 10명이면 2명 정도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대단한 리더분들은 나 자신 있어. 그리고 그 자신감이 끝까지 유지돼서 성공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지만 대개의 경우 한 80% 정도는 그 자신감이 안 차 있는 상태에서 일단 도전을 하는 거죠. 저도 그 80%에 당연히 속했고요. 근데 자신감이 없었어요. 잘하고는 싶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말 잘하고 싶다 아메이. 근데 정말 내가 잘할 자신은 있나? 확신이 없었다니까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이런 거는 아예 그냥 좀 특별한 사람들만 되는 건 줄 알았고, 그러니까 연봉 1억까지 가려면 수익 구조를 계산해 보니까 큰 에메랄드면 그게 되겠더라고. 그래서 거기가 제 사실은 최종의 목표이기도 했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하려면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데 자신감이 아메이 사업에서 이게 정말 아메이 사업의 장점이기도 한데요. 그냥 자기가 잘하는 걸 하면 돼요. 여기 분명히 나오거든요. 스티브 잡스도
자기가 성공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키워드로 정리한 것 중에서 자신의 보는 눈을 바꿔라. 그러니까 자신이 능력을 향상시키면 먼저 자신의 강점, 장점을 보는 것에서부터 능력이 향상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티브 잡스요. 대단한 불세출의 영웅이고 어마어마한 창조자지만 저분 단점 엄청 많은 분이에요. 진짜로. 제가 감히 평가할 그런 대상은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이제 IT 쪽에 있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애플의 창업자였단 말이죠. 애플이라는 맥킨토시라고 하는 옛날에 OS를 가지고 했던 기술을 엄청 좋았는데요. 타협을 몰라요. 그리고 남의 말을 잘 안 듣고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고집이 되면 협업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허접한 마이크로소프트 MS 도스에 밀려갖고 시장을 다 내준 거죠. 그 강력한 맥킨토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OS를 만들어서 그게 사실 윈도우 환경을 뭐 도스로 명령을 깔짝깔짝 할 때 이미 만들었던 사람인데 그걸 갖고 마케팅적으로 못 해갖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IBM하고 손을 딱 잡고 이걸 시장을 그 말하자면 퍼스널 컴퓨터 PC 시장을 석권을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고 협업을 몰랐다니까요. 잘나긴 했어. 근데 사람들을 말을 이렇게 귀 기울여 듣거나 뭔가 협업을 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나다시피 해갖고 나왔었어요. 애플에서. 그리고 픽사라는 그런 이제 회사를 만들어 갖고 그거 하다가 애플이 어려워지면서 다시 애플로 들어가서 그 최고의 발명품 아이폰을 만들면서 오늘의 애플이 있게 된 그 배경. 이분도 그러잖아요. 이분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뭔가 좀 부족하고 이러는 걸 채우기 위해서 자꾸 그런 쪽에 신경을 썼다고 하면 아이폰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잘하는 걸 계속 이제 파는 거죠. 아메이 사업은 좋은 게 그거예요. 자기가 잘하는 것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못하는, 나 이거 못하는데 난 어떡하지? 그래서 나 이걸 못하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저도 못했어요. 저는 지금도 퀸을 잘 못해요. 자랑은 아니에요. 퀸을 잘 해야 돼요. 남성사학과들도 잘하기도 하는데 저는 일단 퀸을 떠나갖고 요리를 못해요. 완전 바보죠. 그러니까 요즘 이제 그 말하는 매력 지수에서 한참 떨어지는 그래서 제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요리를 잘 못, 그러니까 퀸으로 물론 요리를 못하는 사람을 위한 게 퀸이죠. 말을 하자면. 근데 그게 그 흥미가 없으니까 잘 안 하게 돼요. 그래서 퀸을 못해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나 퀸을 못하니까 퀸을 중심으로 해갖고 사업하기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이 먹고 이러는 걸 통해 갖고 소위 오죽하면 퀸 파티라는 걸 하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 좋은 강점을 사업적으로 발휘를 못 하잖아요. 그럼 배워갖고 오징어라도 데쳐 뭐 이런 얘기를 스폰서가 하는데 싫은 거예요. 아니 뭐 못하겠는 걸 그죠 말하자면. 그러면 그거 못하는 거를 그걸 개발을 해야 되나? 이거보다는 그럼 나는 좀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은 내가 그 비슷한 기준에서 조금은 그래도 잘하는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살펴보니까 사업 설명은 조금 그래도 잘할 것 같은 거예요. 잘한다는 게 아니라 잘할 것 같다고 스스로 생각하 뭐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나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제가 사람을 좀 좋아해요.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뭐 어울려 있으면 앞에 나가서 주장하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 리더 성향이 전혀 아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뭔가 거기서 역할을 하고 기여를 해서 이 전체가 좀 좋아지는 거를 되게 뿌듯해하는 성향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뭘 해서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보람있어하는 그 S 타입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런 성향이니까 이런 나의 이 장점이 사업하는데 조금이라도 좀 보탬이 되고 그게 그러면 나의 사업에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더 잘하는 걸 그냥 하려고 노력을. 지금 이제 막 사업 열심히 하시고 목표를 위해서 막 정말 가시는 분들하면 지금 더 강점을 극대화시키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단점은 차츰차츰 보완을 해야 되겠죠. 그건 완전히 내 팽개치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걸 보완하는 것보다는 내 강점을 집중하는 게 더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스폰서님이
단점을 보완하라고 했으면 그게 정답이고 그쪽으로 가시면 되고,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김광현 투수죠. 메이저리그에 가서 뭐 아주 잘하는 수준은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평가를 받을 정도로 정착을 했어요. 그 정착한 가장 큰 사실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저 포수예요. 몰리나 포수. 메이저리그를 좀 아는 사람이면 좀 몰리나 포수를 모를 수가 없어요. 현존하는 메이저리그에서 최고 포수죠. 몸값도 그렇고 뭐 누구나 인정을 하는, 그러니까 그 그라운드에 나와 있는 감독이라고 할 정도로까지 뭐 경험, 실력, 뭐 이런 여러 가지 인성 이런 것들이 뭐 탑 클래스죠. 그러니까 야구는 투수 노름이라고 해요. 투수가 잘하면 이기는 게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투수를 유일하게 조종하는 게 포수죠. 그러니까 저 포수 저 정도 둘이의 관계 정도 되면요, 저 포수가 사인하는 대로 던져야 돼요. 뭐 직구를 던지라면 직구를 던지고, 뭐 커브를 던지라면 커브를 던지고, 말하자면 그렇게 그럴 정도가 되는데, 저 포수가요, 김광현이 나중에 인터뷰를 할 때 이렇게 했어요. 몰리나의 좀 뛰어난 점이 뭐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한 시즌을 겪고 나서. 그러니까 자기가 코너에 몰렸을 때, 그러니까 뭐 코너에 자기가 몰린 게 아니라 어쨌든 승부처, 뭐 예를 들어 투 스트라이크 쓰리 볼이라든지 아니면 뭐 투아웃 결정적인 찬스, 뭐 말루라든지, 이렇게 정말 지금 딱 공 하나로 뭔가 승부가 걸려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항상 사인을, 몰리나 포수는 어떻게 사인을 내냐라면 김광현이 제일 잘 던지는 공을 던지라고 얘기한대요. 몰리나 포수 정도 되면요, 그 지금 타석에 있는 타자의 장단점을 다 아는 정도 되죠. 그리고 저 정도 경력이 있는 포수면 이 타자가 발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타격 자세만 딱 봐도 이 사람이 무슨 공을 노리는지를 안돼요. 발 간격만 보면 어느 쪽 공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지도 다 알 정도로 완전히 도사죠. 그런데 상대방이 지금 기다리지 않는, 못 치는, 상대방이 약점이 있는 공을 던지라고 사인을 내지를 않는데요. 김광현이 제일 잘 던지는 공을 던지라고 사인을 준대요. 그게 메이저리그 최고 포수가 가지고 있는 뭔가 남다른 점이더라. 자기는 지금까지 그렇게 야구 생활을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사인이 들어오는 경우, 저 선수는 슬라이드가 주목이죠, 김광현. 저 선수는 슬라이드를 굉장히 잘 치는 선수인데, 그런데도 슬라이드를 던지라고 주문이 들어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대요. 물론 매번 그런 건 아니겠죠. 대개의 경우 그렇다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야? 내가 뭔가 결정적으로 지금 승부처에서 할 때는 자기가 잘하는 거, 그것만 갖고도 아메이 사업은 사실은 뭐 엄청난 결과를 낼 수 있는 게 이 사업의 특징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냥 남들이 누가 잘하고, 저 사장님 뭘 잘해갖고 그렇게 잘하고, 이런 비교를 하는 순간 자신감, 자존감 확 떨어지는 게 아메이 사업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교 금지죠. 그냥 뭐 잘 아는 얘기로, 비교는 뭐 이행시로 하면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는 딱 두 가지거든요. 둘 다 내 성공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뭐 비참해지는 마음 가지고 자존감 확 무너지는데 뭐가 되겠어요? 교만은 완전히 큰 성공을 가로막는 최대의 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하면 딱 이거죠. 나만 잘하면 되는 거죠. 정말 쉬운 사업이죠. 그러니까 누가 뭘 잘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의 장점인 거고. 물론 벤치마킹을 하거나 그거를 내 사업에 활용을 할 수는 있죠. 그게 아메이가 주는 또 좋은 점 중에 하나니까. 다 오픈하니까. 나 이렇게 해서 잘 됐어요. 난 이런 걸 요즘 해서 결과를 냈어요라고 다 얘기를 해준단 말이죠. 그럼 그게 나하고 맞겠다 싶으면 그걸 잘 활용을 하면 되는 거고, 뭐 나는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 안 하면 돼요. 그거 못한다고 해서 사업이 안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새로운 사업 환경에 이제 빠르게 좀 적응을 해야 되겠죠. 이제는 우리 어느 정도 적응이 됐죠. 거의 2년이 지났네요. 이미 이제 2월 달 됐으니까. 사실 재작년 2020년 1월 달부터 뭔가 조짐이 있었고, 그러면서 막 2020년 뭐 정신없이 보냈고, 21년 그렇게 하고 하면서 이제 뭐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사업적으로 어느 정도
좀 적응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늘 이제 싸우는 게 이거죠. 효율성과 효과성. 이 효율성은 분명히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지금도 지금 줌으로 이 미팅 우리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 줌으로 이렇게 할 수 있으니 효율은 엄청 좋아졌죠. 효율. 그러니까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효율적으로 하자. 뭔가 업무 이런 구조나 이런 거 배치를 효율적으로 만들자.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아메이는 지금 되게 효율적이 된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내가 뭐 출장을 가서도 지방에서도 미팅에 참여할 수도 있고, 내가 후원하고 있는 저 멀리 있는 사람을 미팅에 초대할 수도 있고, 얼마나 효율적이 돼요. 퇴근 시간이 늦으면 회사에서도 잠깐 미팅에 지금 참여할 수도 있고, 굉장히 효율 좋아졌죠. 그런데 과연 그 효율이 좋아졌는데 그게 효과로 연결되냐? 결과가 잘 나오냐? 이거하고는 다른 얘기잖아요. 그 효율이 좋아졌다고 해서 혹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제가 요즘 이제 드는 고민, 이제 거기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뭐 온라인 미팅도 그렇고 다 그래도 나름 이게 됐는데, 과연 그 효율이 좋아진 만큼 효과는, 여기에서 이제 이게 뭔가 등식이 성립을 안 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효율은 좋아진 건 분명해. 뭐 좋아졌죠. 효과가 과연 거기에 따라가나? 이거 생각하면 약간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효율이 좋아졌으니까 효과마저 올라가면 비즈니스가 완전 대박 터지는 거거든요. 효율도 좋아졌지, 효과도 좋아졌지. 그러면 좋은데, 효과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안 하던 일을 하라. 제가 아까 강점을 강조를 하지만, 그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걸 중점적으로 하고 그걸 베이스로 해서 그 다음에 계속 그것만 하고 거기서 맴맴 돌지 말고 안 하던 일을 하라는 거죠. 못 한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있어요. 이건 제가 아까 얘기했던 퀸 같은 거, 그런 거.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거는 능력의 문제고, 제가 지금 퀸을 하는 게 무슨 능력의 문제지는 하면 하는 거죠. 선택의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오징어 갖다가 데치면 데치겠죠. 그까짓 거 뭐. 지가 데쳐지겠지. 퀸인데. 예. 그럼 자기가 살아서 나오겠어요? 거기서?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게 선택의 문제라니, 그게 무슨 능력이 필요하겠어요? 퀸에다가 오징어 데치는 게. 그러니까 그건 그냥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선택에. 이걸 능력을 요하는 거를, 못하는 거를 능력을 키워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겠다 마음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단순하죠. 그리고 못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일들이 또 있어요. 뭐 그런 뭐 찾아보면 다 있죠. 예, 그런 것들을, 그 간절함을 가지고 목표가 생기면 하고 싶지 않던 일들을 이제 결국은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채워지면 효율이 극대화되는 데다가 효과까지 이제 딱 따라 붙으니까 지금 여기 드림아크 그룹처럼 사업이 엄청 잘 되는 그런 그룹이 되는 거죠. 기회에 대한 적극성도 제가 한번 좀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 싶은데요. 제가 뭔가를 보다가 이거 한번 본 적 있어요. 오현호라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도전의 가장 큰 적은 경험하지 않은 자들의 조언이다라는 말로 울림을 줬던. 그렇죠. 아메이 뭐 해보려고 하면 아메이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의 조언이 도전을 가로막잖아요. 저 사람은 도전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죠. 뭐 여러 가지 도전을 하고, 사막 마라톤 하고 철인 3종 경기, 그런 이력 때문에 삼성에 취직을 했잖아요. 삼성에 다니다가 갑자기 삼성에, 그 남들이 부러워하는 삼성에 사표를 던지고 갑자기 비행기 조종사가 되겠다고 미국에 이제 비행기 조종 학교로 들어갔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조종사가 되고 책을 냈죠. 부시 파일럿이라는 책을 내서 뭐 이렇게 이력이 알려지다 보니까, 좀 독특한 이력이니까 이제 KBS의 아침 마당인가라는 프로그램에 섭외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섭외 미팅을 하는 자리에서 PD하고 작가하고 이렇게 앉아갖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대충 이런 질문이 나갈 거고, 뭐 얘기를 이제 하겠죠.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책이 나왔으니까 이 책을 좀 이렇게 알려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겠죠. PD한테. PD가 절대 안 된다고. 공영방송인데 거기서 책 선전하고 이런 거 하면 큰일 나요, 당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게 이제 나중에 인터뷰 때, 그래서 기자가 물었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오연우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생방송이잖아요.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실제로 아침마당이 저기 캡처한 화면인데요. 여기에다가 책을 이렇게 숨기고 들어가고 있다가 요걸 언제 꺼낼까 타이밍을 딱 보고 있다가 뭔가 질문이 나왔을 때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 책에 있는데요 하면서 딱 꺼낸 거예요. 생방송인데 뭐 사고 치고 뒷감당 하겠다는 거지. 그리고 책은 알리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요. 그때 저 방송 끝나고 나서 실시간 검색어에 김태희, 강동원 위에 저 사람이 딱 나올 정도로 갑자기 확 알려진 거죠. 책도 엄청 많이 팔렸고.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안 놓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뭐 욕 먹으면 욕 먹는 거지 뭐. 우리 왠지 뭘 하려 그러면 나중에 누구한테 뭐 무슨 소리 들을까 봐 그걸 해도 되나 안 되냐 그걸 했다가 나중에 이상한 뭐 누구한테 뭐 원망 들을까 봐 뭐 무슨 다른 어떤 안 좋은 얘기 들을까 봐 생각하는 게 너무 많잖아. 안 그런데 기회가 오면 그 생방송인데 그거만큼 나한테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 일단 터트리는 거지. 실제로 그렇게 일을 저질렀는데 방송 끝나고 나서 그러면 PD한테 혼났겠어요? 아니래요. PD가 잘했다 그랬대요. 방송 반응 너무 좋다고.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지. 방송 결과 너무 좋았다고 막 작가도 너무 잘했다고 막뭐 이렇게. 그 보통 사람은 아니죠, 사실. 그렇게 하면 웬만하면 거기 숨겨갖고 들어가겠어요, 그거 책을. 하지 말라는데. 예.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적극적으로 뭔가 활용하는 것도 너무너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나는 그런 사람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래도 기회가 이렇게 왔을 때 조금 거기에 반응 정도는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놓칠 수 없다 이런 느낌이 들었던 순간들이 있었죠, 저에게. 그게 대표적인 게 A60 때 라스베가스를 이제 가는 그게 A60, A50, A60, A70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딱 주어졌는데 야 이건 놓칠 수 없다. 내가 그래도 뭐 지금의 결과 갖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나름 자유 제가 원하는 건 얻었는데 그래도 내가 아메이 사업 제가 얘기했잖아요. 잘하고 싶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메이 사업 잘하고 싶고 그게 또 증명을 하면 그래도 다이아몬드는 돼야 되지 않을까? 다이아몬드가 된다고 하면 이거 놓치면 안 되잖아. 기왕이면 A60 주년에 전 세계 다이아몬드가 모이는 그 자리에 내가 그래도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이아몬드 도전해갖고 그해 다이아몬드를 성취를 했죠. 그 전해보다 네트워크 여건이 뭐 좋아지거나 이렇게 바뀐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도전한 거예요. 왜? 놓치면 안 되니까. 그걸 놓치면 A60 때 라스베가스를 못 가잖아요. 그 뒤에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아니지 않냐. 그래도 다이아몬드가 된다고 하면 그때 한번 해갖고 내가 가야지. 이런 생각이 저를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만들었던 순간이었죠. 우리에게 적극성을 요구하는 게 A65. 자, 이거 끝나면 바로 A70이 다가와요. 그럼 여기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임해야 될까? 2년 반 정도 남았나요? 그렇죠? 한 3년 정도라고 보면 어쨌든 이거 한번 내가 그래도 아메이 사업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아마 했다 그러면 이 기간에 내가 했는데 거기를 못 갔어? 야,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기회 속의 기회인데. 아메이 자체가 기회죠. 남들이 못 보던 걸 봤으니까 여기 우리 모여 있는 우리는 진짜로 사실 대단한 거죠. 근데 그 기회 속에 들어와 있다고 그냥 그래도 내가 여기에 탑승했으니까 그렇게 안주하고 지나버리기 너무 아까운 기회라는 거죠, 이게. 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돼서 가든 아니면 파운더스 에메랄드 돼서 가든 저기 가야 되겠다. 이게 자기 책을 가슴속에 숨겼던 그 오연호 씨의 마음 같은 게 내 가슴속에 품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사실 좀 들죠. 그렇게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요.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잘 될 때 막 이게 과잉 오만이 되기도 하고 또 뭔가 잘 안 풀리면 지나친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이 두 가지에 그냥 결국 늘 여기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이제 좀 다 알아 이럴 때가 와요. SP 될 때 오는 사람도 있고요.
플래티늄 정도 내가 워커힐 딱 가면 와 이제 뭐 아메 웬만해요. 소비자 관리도 하고 뭐 파트너들하고 상담도 하고 뭐 이렇게 된다는 느낌. 그래도 내가 한 보석피쯤 되면 이제 좀 알지 않나 뭐 이럴 수도 있고 다이아몬드 정도 되면 좀 알지 않을까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 보면 아무것 그것도 다 아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난 원래 못해. 원래 그냥 나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원래 좀 잘 안 되는데 그냥 뭐 이런 이렇게 이게 지나친 두려움이잖아요. 어, 다 안다는 생각을 자꾸 너무 과잉하게 하면요. 저 오만이 오거든요. 근데 오만이 팍 꺾이면 어떤 상태가 되면 슬럼프가 길게 와요. 그러니까 저거를 잘 좀 관리를 해야 돼요. 가끔 아주 가끔 비즈니스 막 액티브하게 열정적으로 잘 성장하다가 뭔가 어떤 계기가 돼서 탁 꺾여갖고 오랫동안 슬럼프에 가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은 알게 모르게 마음속에 쌓여있던 오만 때문에 그래요. 저게 스스로 겸손을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죠. 아메이 사업소개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좀 된다고 우쭐해갖고 하면 누가 겸손하게 만드냐 그러면요. 세상이 반드시 그 사람을 겸손하게 만든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뭔가 어려움을 줘서라도. 그게 안 그러면 이게 그 사람이 계속 그런 상태로 살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스스로 겸손하는 게 좋지 세상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면 이미 되게 상처를 크게 받는 데미지가 그게 막 아픔이 너무 큰 상태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더 배워야지 더 알아야지 이런 어떤 겸손함을 갖는 게 너무 좋죠. 뭐 고민할 건 없어요. 스폰서 중심의 사업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스폰서 중심을 사업을 하면 내가 스스로 겸손해지는 그 어떤 컨트롤이 가능해지죠. 교만해지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런 말이 있어요. 언제나 변함없이 나에게 잘해주거나 항상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해야 된다. 왜요? 사기칠 거니까?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좀 뭐 목적이 있어서 도와주는 거야. 근데 아메이 사업 속에서는 저런 사람들이 있죠. 대개의 경우 스폰서거나 내 성공을 간절하게 바라는 업라인 스폰서님이 저렇게 끊임없이 계속 잘해주고 또 도와주죠. 그게 시간이 많이 지나면 가끔은 파트너 중에 저런 사람들이 나오기도 해요. 그럼 조심해야 되죠. 뭘 조심해야 되냐면 그 사람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가끔 이런 정말 소중한 사람이 딱 나타났는데 나에게 인연이 됐는데 그거를 내가 함부로 해서 교만해서 내가 오만에 쌓여서 그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면 와 그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거는 기회를 잃는 거 이상 손실이죠. 살면서. 그러니까 대개 경우 스폰서님인데 스폰서님한테 그런 느낌을 잘 이어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요. 사업을 하면서. 난 원래 못해. 원래 못하는 사람은 누가 만들었냐면 내가 만드는 거죠. 내가 나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원래 못하는 사람으로. 왜? 계속 못한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나는 자신 없다고 계속 그렇게 해갖고 뒤로 뺐으니까. 늘 항상 물러났으니까.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은 포기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나를 만든 거지 뭐 누가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똑같은 여건, 똑같은 조건에서 뚫고 나간 사람이 훨씬 더 많지 않겠어요? 되게 그런 사람들 보면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돼서 그렇게 돼서 그게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목표를 외쳤는데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럼 내가 되게 뭐 남들이 우습게 보지 않을까? 뭘 남들이 뭐 내 외친 걸 뭐 그렇게 신경 쓰겠어? 별로 신경 안 쓰더라고요. 제가 지나 보니까. 그걸 괜히 뭐 여러 가지로 어쨌든 생각이 그냥 혼자서 생각이 많은 거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아메이는 그냥 시도를 많이 하면 돼요. 그래서 성공률이 높아지는 거죠. 10번 시도해서 뭐 예를 들어서 2번의 성공률이 어느 정도 평균 값이다 그러면 그냥 20번 성공하면 4번 성공하는 거네. 20번 시도하면 30번 시도하면 6번 성공하는 거고 그러면 성공률을 높이려면 시도를 많이 하면 좋죠. 그게 아메이 사업인 거죠. 근데 일반 사업은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시도를 많이 하잖아요. 기회도 그렇게 없을 뿐더러 그렇게 시도하는데 비용이 엄청 들거든요. 신제품을 하나 개발하거나 아니면 뭔가 프로젝트에 뭘 내가 쏟아붓거나 이러다 잘 안 되면요. 다 거덜나죠. 그러니까 잘 알고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걸 취사 선택도 잘해야 되고, 나갈 때와 참을 때도 잘 알아야 되고, 상과 변의 조합이라고 그러잖아요. 유지해야 될 것과 변해야 될 것, 뭐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일반 비즈니스에, 그래서 경영 학이 필요로 한 거고, 경영 노하우가 그래서 사업 속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아메 비즈니스는 그런 게 필요 없다니, 그냥 계속 시도하는데 무슨 비용이 들거나 시도 몇 번 한다고 해서 기회가 없어지거나 하는 게 아니니까, 나 원래 못해 이런 생각 없어버리려면 시도를 많이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 때는 겸손한 자신감으로, 이제 내가 딱 되게 애매한 말이긴 하지만, 자신감과 겸손한 거는 저 두 개가 뭐 이렇게 딱 연결돼서 정말 완성이 되면 완전 끝내주죠. 뭐 그냥 대표적으로 저런 사람을 유재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신감, 항상 자신감 있어요. 떨기도 엄청 떠는데 그게 자신감이 없어서 떠는 게 아니라 그건 원래 떠는 거고, 저처럼 원래 이렇게 이런 곳에 나와서 뭐 잡으면 덜덜 떠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덜덜덜 떠니까 그건 내가 이해하는 거고, 자신감 있고, 근데 뭐 말로 그러는지 몰라도 그게 말로 그렇게 해갖고 20년 동안 계속 그 겸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겸손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그렇게 되면 천하무적이 되는 거죠. 롱런 하는 거고, 주변에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고, 뭐 아주 잘 된 케이스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잘 유지가 돼야 되죠. 자, 배터리가 5% 남았다. 이 비상 걸린 거잖아요. 제일 불안해지는 현대인들이 배터리 5% 남았다 그러면 이거 완전히 지금 갑자기 막 뭐 아무것도 안 되죠. 멘붕 비슷하게 온다니까. 이 배터리 떨어지면 세상과 단절돼서 나 혼자 어디 무인도로 갈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거가 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충전을 하면 되잖아요. 충전을 해야 되는데 열정이 5% 남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게 배터리가 소모되듯이 이렇게 해갖고 닳아지게 돼요. 그거는 핀과 상관없고 사업 기간도 상관없어. 뭔가 계속 소모만 하다 보면 반드시 배터리가 소모되듯이 그렇게 조금씩 이렇게 깎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열정이 5% 남았다. 비상이잖아요. 그러면 핸드폰 배터리 5% 남았다 그러면 바로 충전기에 꼽는데 열정 5%밖에 안 남아서 스스로도 알거든요. 근데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고 그냥 방전된다. 그러면 이거 이제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 방전돼서 전원 딱 나가면요. 그 똑똑하다는 스마트폰이 수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폰이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게 되거든요. 배터리가 딱 나가는 순간. 열정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메이 사업이 아무리 비전이 있고 그룹이 아무리 대단하고 내 스폰서가 정말 나를 뭐 온 모든 걸 동원해 갖고 도와준다고 해도 내 열정이 방전이 딱 되는 순간 모든 것이 제로가 되는 게 이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저 열정이 방전되지 않게 하는 요령들이 있다는 거죠. 뭐 제일 좋은 게 스폰서하고 빨리 통화하거나 스폰서를 만나거나 뭐 이러는 것도 좋고, 미팅이 있으면 미팅에 빨리 연결하는 거고, 오디오 뭐 영상 이런 거 찾아서 빨리 듣고 책 읽고 뭐 이런 뭔가 액션을 취해야죠. 스마트폰에 전원을 연결하듯이 그런 자세가 필요로 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다 보면 계속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나? 이렇게 뭐 아니잖아요. 무슨 우리가 뭐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뭔가를 꿈꿨듯이 아메 사업도 뭐 계속 그런 식으로 똑같은 패턴으로 라기보다는 뭔가 이게 강약이 있는데 뭔가 열심히 해야 될 때면 지금이 그때라는 거죠. 왜 지금이 그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그때가 지금이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장 그냥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뭔가 여러 가지 핑계를 찾고 뭐 이렇게 예전처럼 미팅을 막 열심히 못하니까 정신 못 차리고 한 1년 보낸 사업자들도 사실은 제가 봐서는 꽤 보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하는데 뭔가 옛날 같은 어떤 그 감을 못 찾아갖고 지금 좀 중심 없이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상태로 있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이럴 때 누군가가 열심히 하면 그게 때죠. 그게 때죠. 아메이가 지금 계속 잘 되고 있는 때, 그럴 때 내가 뭔가 지금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숫자 4와 8이 있고요. 4 옆에다가 10을 한번 붙여보면 14가 되죠. 8 옆에 8을 붙여보면 16이 되니까 숫자가 이쪽이 더 크죠. 근데 평균으로 보면
8과 8을 계속 열심히 하는 저게 숫자적으로도 크고 잘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업 같은 거는요, 요럴 때가 딱 있죠. 10이 아니면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 우리 임계점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물이 끓는 온도라고도 얘기하는데 계속 8로 저렇게 계속 하면 뭔가 그 딱 뚫고 나가야 되는 그걸 못 미칠 때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파트너들하고 사업하는 거 이렇게 봐도 늘 꾸준히 같은 패턴으로 계속 하는데 거기서 머물러 있다 그러면 임계점을 못 넘어서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힘을 한 번 더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때 10이 필요로 한 거죠. 그러면 합계로 보면 14로 이쪽 왼쪽이 절대 에너지 값은 작은데도 결과는 왼쪽에서 나오죠. 왜? 10이 있었으니까. 그 집중했던 그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확 몰입을 했던 결과가 굉장히 많은 걸 만들어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그때다. 왜? 남들이 정말 이렇게 중심 못 잡고 열심히 못 하고 있을 때 내가 열심히 하면 되고, 그리고 기회 속의 기회라고 하는 A65라는 것도 원래 A65라는 건 원래 없었잖아요. A70이었거든요. 그 가기 전에 중간에다가 A65라는 걸 한 번 더 징검다리를 놔준 거니까 뭐 이거는 한번 되게 좋은 거죠. 사업적으로. 그러니까 아까도 나왔던 얘기인데 항상 나를 가로막는 게 나잖아요. 다른 뭐 환경이 여건이 어떻고 뭐 요즘 이제 코로나가 뭐 이렇게 됐고 물론 영향은 받죠. 근데 코로나라고 해서 다 어려운 것도 사실은 또 아니고,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어려움이 별게 아니다라는 그런 건방진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괜찮은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고 그건 무슨 차이일까? 그건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문제잖아요. 어, 계란과 감자가 있죠. 계란과 감자를 끓는 물에 넣어요. 그러면 감자는 좀 부드러워지죠. 계란은 좀 단단해지고. 왜 그럴까요? 똑같은 끓는 물에 넣는데 그 고유에 가지고 있는 성질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물에 들어가기 전에 계란은 단단하진 않았어요. 얘는 뭐 거의 반액체 상태니까. 그리고 감자는 생감자는 딱딱하죠. 이게 끓는 물에 똑같이 넣고 같이 삶으면요, 감자는 되게 부드러워지고 퍼석퍼석해지는데 계란은 단단해지잖아요. 똑같은 환경인데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그 고유에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사업적으로 똑같이 주어져도 어떤 사업가 어떤 그룹은 그거를 전혀 영향을 안 받고 나가는 그룹이 있고 크게 위축이 되는 그룹도 있고 이렇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는 항상 그 같은 곳에서 이렇게 넘어지나. 대개 보면 그래요. SP를 도전하는데 항상 그 정도 가갖고 꼭 못 채우고 다음에 해야지. 그리고 물러서고 또 같은 곳에서 포기하고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야지 상담 열심히 하고 또 비슷한 곳에 가면 또 힘겨워지고 대충 비슷하니까 이렇게 될 때 왜 그럴까? 그러니까 가란이라고 하는 게 습관적으로 기회를 자꾸 놓치는 거라고 얘기해서 뭐 그렇게 만든 말도 있잖아요. 푸어라는 게. 그러니까 자꾸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면요, 그게 진짜 내가 되는 거잖아요. 그 내가 나를 그렇게 만든 거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걸 한 번은 10이라는 걸로 뚫고 한번 지나가야 그 다음 세상이 보이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가 필요냐면 한 번은 독해져라 좀. 응? 살면서 한 번 언제 어느 한때 독해져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한 번 원하는 인생 내가 진짜 그 순간만큼은 누구에게도 당당하게 얘기해. 나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나 그때 최선을 다했고 정말 집중했고 몰입했다고. 그런 때가 누군가 자신 있게 얘기할 때가 있다고 하면 그게 나에게 성공을 만들어준 그 시기였을 거예요. 저는 그 시기가 있었어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고 그 친구들이 지금 저에게 저거 피라미드 해갖고 피라미드 꼭대기 올라앉아갖고 지금 저렇게 편안하게 살아. 반 농담 삼아서 그러는 거거든요. 부러워서.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하죠. 그래, 그렇게 피라미드 꼭대기에 앉아 있는 거 맞는데
나 너희들한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 너희들 그렇게 뭐 놀러 다닐 거 놀러 다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편안하게 쉴 때 나 그런 거 딱 없던 시절이 나의 인생에 3년에서 한 5년 정도 있었어.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거든. 그 시간에 나의 어떤 그 삶의 모습을 누구에게도 까발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그때가 나도 모르게 독해졌었죠, 그때. 그리고 그때만큼은 내 인생을 한번 그렇게 살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뭔가 결과를 만드는데 그래도 이제 기본 탄탄한 어떤 밑거름을 만들었었고 그렇게 됐었죠. 그래서 한 번은 좀 독해질 필요가 있고요. 계속 그렇게 독하게는 못 살아요. 그건 뭐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 나도 성격적으로 그런 사람도 못 되고 그냥 편안하고 자유로운 게 좋은 사람이라서 그렇게 계속 해야 된다고 하면 아메에서 비전 없다고 접었을 거예요. 딱 그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원하는 인생을 사는데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게 되는 게 먹게 해주고 많이 자게 해주고 뭐 놀게 해주면 자기를 좋아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래요. 여기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독하게 해내야 될 걸 해냈을 때 진짜 그 독함이 존경스러울 때까지 내가 여기까지 버텨내는 사람이구나. 그럴 때 자기를 좋아하게 된대요. 그래서 결국 자신감이나 자기애는 어디서 나오냐 하면 스스로의 독함에 반할 때. 저는 제 스스로에게도 반할 때가 있었거든요. 어, 이렇게 비웃음을 듣지만 전 진짜거든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시간은 내가 봐도 내가 멋있었어. 지금 평균적으로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스스로 봐갖고 스스로에게 반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야, 그때가 있었죠. 그때는 내가 봐도 막 그렇게 열심히 뭐가 하고 집에 딱 들어갈 때 현관에 그 거울에 딱 비치는 내 모습을 보면 뭐 있었어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반한 거죠. 스스로에게. 그런 게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뭐 결과를 만들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게 받쳐지면 이제 그 확신과 일관성이 유지가 돼야 되죠. 저러다 말겠지라는 느낌을 직접 말로 듣는 경우도 있고, 뭐 주변 사람이 늘 저러다 말겠지 이런 걸 나한테 느낀다 이러면 내가 사업 잘못하고 있는 거죠. 제가 맨 처음에 들었던 말 중에 어디 가고 막 열심히 사업 설명을 하는데 그 선배가 나한테 그러더라. 야, 누구든 처음에 그 아메인가 뭔가 그거 뭐 비전 보면 다 니처럼 와갖고 그렇게 거품 몰고 지랄을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존심이 엄청 상했어요. 야, 내가 그렇게 그 처음에 이렇게 거품 몰고 지랄하다가 말놈처럼 보였나? 내가 그런 느낌을 줬나? 뭐 이렇게. 그래서 자존심이 너무 상해갖고 내가 계속 한다는 거를 보여줘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비전을 확 봤을 때 이런 거죠. 사업 시작 초기에 특히 이게 소위 말하는 그 뚜껑 날아가고 뚜껑이 없는 상태로 돌아다닐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막 어디 가서도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야 저것도 한 세 달 나 피곤하게 하겠네. 세 달 잘 어떻게 피해야지. 이런 느낌을 주게 한 아메이 사업자들이 엄청 많았어요. 나도 그런 취급을 받는다. 그런데 이런 것도 있죠. 새해 회계연도가 됐을 때마다 갑자기 무슨 새로운 뭔가 비전을 보고 와갖고 뭐 제 체육관 뭐 어디 갔다 온다고 그러더니 갑자기 막 이렇게 와갖고 눈에 막 불을 켠 듯이 와갖고 그러더라. 빨리 또 12월 달 지나야지 저기 식을 텐데 이렇게 쟤는 9월 달만 되면 저러더라. 실제로 그런 사업가들이 있거든요. 여행지가 발표나고 야 크루즈 탄대 그러면 또 그냥 한 2달 동안 그러고 돌아다니. 야 저것도 뭐 때문에 저 뭐 회사에서 뭐가 발표됐나 보다. 저거 한 3달 또 피해야 되겠다. 3달만 지나면 또 그냥 원상태로 돌아가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오더라. 이걸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저러다 말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러는 거죠. 헬스 3+1 그래서 막 헬스 반원 모집하고 저게 이제 막 가로수가 파랗게 될 때니까 봄 이제 여름이 가까워지면 운동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체육관에서 저거 막 +1 하면서 모으죠. 근데 이제 그걸 비아냥대는 고깃집 사장이 이렇게 하는 거지.
야, 어차피 안 갈 거잖아요. 고기나 먹으러 와요. 그 위에다가 그걸 플랜카드를 바로 그 위에다가 저렇게 거냐고요. 내가 막, 야, 여행 가고 A65 때 크루즈 탈 거야. 나 뭐 그러는데 그 비아냥되는 거죠. 아, 그래. 그냥 한강에서 유람선이나 타. 뭐 이렇게 이제 느낌을 준다. 진짜 크루즈 탈 것 같은 느낌을 줘야지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위에 고깃집 사장 같은 그런 비아냥을 들으면 안 되죠.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확신과 일관성은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거니까 모든 성공자들이 성공 루틴을 가지고 있죠. 그거의 싸움이에요, 결국은. 내가 그런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는 루틴이 뭐 우리가 다른 거 없어요. 탱크와 계속 하고 투두 리스트를 만들어 갖고 그거 계속 점검하고 스폰서하고 상담하고 그거 체크하는 그거밖에 없는 거죠, 뭐. 루틴이 그거죠. 그냥 동기부여가 돼야지만 움직인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대요. 그거는 그냥 순간순간 일시적일 뿐이지 결국 루틴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루틴이 시간이 지나서 뭐가 돼야 되냐면 습관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루틴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죠.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야 돼. 근데 그거를 막 너무 일어나기 싫어. 그런데 일어나는 건 의지를 가지고 일어나는 거고요. 습관은 그냥 일어나지게 되는 거. 그래서 루틴이 쌓이면 습관이 되는 거고 습관이 될 때까지 루틴을 계속 반복해서 내 의지를 갖고 계속 그렇게 습관을 만들어야 되죠. 근데 루틴과 습관 두 가지를 지배하는 게 있대요. 이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고 아무 생각 없이 습관이 되고 이러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의식이 있는 행동하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 무슨 윤리 의식이 있는 행동을 하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신앙 의식이 있는 행동을 하라.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행동에 그런 어떤 의식이 담겨야 되는데 목적 의식이 있는 행동을 했을 때 좋은 습관이 나오는 거죠. 그냥 때 되면 그렇게 하고 내가 지금 왜 이걸 하고 있는지 그 목적이 분명해야지 좋은 습관이 만들어진다고 책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책을 지금 왜 읽는지 그냥 루틴이니까 그냥 습관이니까 그냥 음원을 듣고 미팅에 그냥 그렇게 어느 정도는 이제 내 몸에 습관이 됐으니까 이 시간 되면 그렇게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미팅에 무슨 목적을 가지고 참여하는지 내가 이 책을 무슨 목적 때문에 읽는 건지 이런 목적 의식을 담을 때 좋은 습관이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쌓이면 일관성과 이제 확신이 유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나는 충분히 강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성공을 하는 거라면 모르겠어요. 그건 각자를 내가 잘 모르니까. 근데 아메이 사업 속에서는 누구나 성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앞에 우리가 쭉 같이 얘기했던 그런 것들만 좀 점검해서 내 스스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아메이 하는데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글을 모르던 분도 아메이 사업을 해서 글을 새로 익히면서까지도 해가고 성공자가 됐다고 하고 탈북자가 내려오셔서 보석핀이 됐다고도 하고 팔순 넘는 분이 시작해서 SP도 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약하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 그러니까 내가 그냥 못해. 나는 안 될까. 이런 거는 일단 없다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리고 지금이 기회다. 기회의 적극성을 좀 보여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각자의 스탠딩 오더가 있다고 하면 언제 그 오더를 내가 끝내. 그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죽을 때 뭔가 그 장소가 됐든 어쨌든 그 스탠딩 오더를 끝내야 될 어떤 그 시점이 온다고 하면 이번이 아닌가. 이번에 한번 끝내보는 거죠. 스탠딩 오더 클리어 딱 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뭔가 바라는 그런 어떤 삶을 살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업데이트 하려고 하면요. 컴퓨터가 지금 다운된 게 아니에요. 깜짝 놀랐죠? 업데이트를 계속 하려고 하면 컴퓨터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뭔가 해오는데 뭔가 이거 이렇게 해갖고 지금 다 꼬여 있어. 그럴 때는 리셋하는 게 제일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전원을 다시 다시 시작하면 돼요. 다시 시작하면. 그래서 오늘 정말 뭔가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하면서 마음속에 그런 게 조금이라도 들어왔다. 그러면 그냥 지나간 거 다 접어버리고 아메이가 가장 큰 장점이 뭐죠? 이제부터 뭐냐라면 오늘부터 1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설레이는 말이죠. 야, 우리 오늘부터 1일이야? 사랑하는 사람과 야, 오늘부터 1일이야? 그러면 가슴 콩닥콩닥 뛰죠. 자, 내 성공과 만나는 오늘부터 1일이야? 그거는 연인 만났을 때보다 어떻게 보면 더 환상적인 1일이 될 수도 있어요. 내 성공과 1일이 되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